새벽 2시입니다. 마감은 내일 오전 9시. 당신은 지금 커피를 3잔째 마시며 오늘 하루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영상을 12개쯤 봤고 냉장고를 5번 열었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문서를 열었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문장이 흘러나옵니다. 어제까지 꽉 막혀있던 그 구조가 갑자기 눈앞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2시간 뒤 당신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라고 중얼거리며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당신이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성취감이 아닙니다. 수치심입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럴까? 진짜 한심하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수치심의 정체를 아주 차갑게 바꿔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미룬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미루기, 영어로는 프로크라스티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들을 때 함께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게으름, 의지 부족, 자기관리 실패. 사회는 오랫동안 이것을 도덕적 결함으로 가르쳐왔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고 미루는 사람은 낙오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왜 모나리자를 완성하는데 4년이 걸렸을까요? 스티브 잡스는 왜 완벽한 제품이 나올 때까지 팀원들을 기다리게 만들었을까요? 오바마는 왜 연설문을 항상 마지막 순간에 수정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게으른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루기의 진짜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걸까요? 심리학에는 두 종류의 미루기가 있습니다. 수동적 미루기와 능동적 미루기. 수동적 미루기는 우리가 흔히 알던 그것입니다. 두려움과 회피에서 출발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시작 자체가 불가능한 마비 상태. 그런데 능동적 미루기는 다릅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뒤로 밀되 머릿속에서는 그 과제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딴짓을 하고 있지만 뇌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캐나다 카를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티모시 피칠 연구팀은 이 두 집단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능동적으로 미루는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미루는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고 결과물의 질이 더 높았으며 자기 효능감도 더 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루는 게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뇌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당신이 과제를 앞에 두고 유튜브를 켜는 순간 뇌는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뇌과학에서는 이 상태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뭔가에 집중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회로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DMN이 가장 활발하게 켜지는 순간이 언제냐는 겁니다. 멍하니 샤워할 때, 산책할 때, 잠들기 직전. 즉,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뇌는 지금껏 수집한 정보들을 무의식 속에서 재조합하고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큐베이션, 배양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치 빵 반죽처럼 손으로 치대는 시간보다 그냥 두고 발효시키는 시간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작동하는 기제가 있습니다. 러시아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니크의 힘을 딴 자이가르니크의 효과입니다. 1920년대 자이가르니크는 카프에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웨이터들이 아직 계산이 끝나지 않은 테이블의 주문은 완벽하게 기억하는데 계산이 끝난 테이블의 주문은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뇌는 미완성 과제에 집착합니다. 끝내지 못한 일을 계속 배경에서 돌려놓습니다. 당신이 넷플릭스를 보면서도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드는 건 게으름의 증거가 아닙니다. 뇌가 그 미완성 과제의 파일을 닫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당신이 쉬는 동안에도 뇌는 그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감 직전에 갑자기 집중력이 폭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 압박이 생기는 순간 뇌는 노르에피네프린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들은 전전두피질, 즉 뇌의 CEO 영역을 단시간에 극도로 활성화시킵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차단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일종의 고성능 필터가 켜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벼락치기 직전 당신이 경험하는 그 몰입의 정체입니다. 진화적으로 봐도 이건 말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매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마감이라는 압박은 그 뇌에게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석기시대의 생존 본능이 현대의 마감 앞에서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마감 직전의 집중력보다 오히려 미루는 동안의 인큐베이션 시간이 결과물의 독창성에 더 크게 기여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튼스쿨의 애덤 그랜트 교수가 관찰한 결과 중간 정도의 미루기를 보인 집단이 아예 미루지 않은 집단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 많이 냈습니다. 즉각적으로 시작해서 즉각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럼 그냥 미뤄도 된다는 말이야?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미루는 동안 뇌가 진짜 작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공포 때문에 얼어 있느냐입니다. 배양인가, 마비인가? 이 두 가지는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지만 뇌 안에서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실마리를 드리겠습니다. 딴짓을 하는 동안 과제에 대한 생각이 가끔씩이라도 스쳐 지나가나요?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적이 있나요? 잠들기 직전에 문장이 하나 떠올라서 손이 근질거렸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미루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뇌가 익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과제를 떠올리는 순간 불안함과 함께 즉시 다른 것으로 시선을 돌리고 싶다면 그건 회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딱 2분만. 뇌가 과제와 접속하는 걸 연습시켜주는 것. 완성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파일을 여는 것만으로도 자이가르니크 효과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침대 위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딱 하나의 질문만 머릿속에 던져두고 잠드세요.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질문만. 이 문제의 핵심이 뭘까? 그것만으로도 됩니다. 뇌는 수면 중에도 그 파일을 처리합니다. 실제로 수면과 창의적 문제 해결의 관계를 연구한 여러 논문들은 잠들기 전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다음날 아침의 인사이트 발생률을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걸 보여줍니다. 당신이 한심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매번 마지막에 몰아쳐서 결국 해냈다면 그건 실패 패턴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오랫동안 그 방식을 택해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낙인 찍어온 것입니다. 수치심은 뇌를 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불안 회로가 켜지면 창의성을 담당하는 영역이 함께 꺼집니다. 당신이 왜 나는 이럴까 라고 자책하는 그 순간 뇌는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책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차단하는 겁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직 그 뇌의 사용법을 완전히 읽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 안에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다음 이야기에서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